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산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당장 탈출해야 되는 회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또다시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상당히 충격적이라서 제 지인에게 듣고서 한 2개월 정도 묵혀놨다가 들고 온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크리티컬했어요. 사실 이거는 방송사에서 나가가지고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그런 방송사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한번 취재를 해도 충분히 그 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회사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최대한 제 채널에 맞게끔 돌려 말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런 회사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렛츠 고고! 일단은 카테고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내 정치질이 만연하다. 두 번째, 인사 정책이 엉망진창이다. 세 번째,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네 번째, 대표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다섯 번째, 사원들을 향한 지나친 갑질. 이 5가지 콤보가 계속 진행이 되면 이 회사는 곧 망할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휘둘리면요, 커리어가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다 어디에 있죠? 저희 회사에 있죠. 그 회사에서도 사실 내가 회사 밖에 나왔을 때도 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기조차도 만들기가 힘든 거죠. 내 감정만 계속 고갈이 되니까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정말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었대요. 너 누구 라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누구 라인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보고 땡땡 본부장 라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가 좀 사내 정치질이 심한가? 아무래도 무역회사고 출장이 굉장히 잦은 회사다 보니까 군기나 이런 것 때문에 라인을 만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기 인사 정책이 상당히 이상했더라는 거죠. 본부장, 부장, 흔히 말해서 이사, 이런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 다소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대화 방식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자기가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아니었었다,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포인트들을 잡은 게, 이거는 이 사람의 일이 아닌데 이 사람한테 지시를 하고 있고, 거래처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너프해봐, 막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걸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액이 이윤이 안 남는데 이윤이 안 남는 것을 계속 찾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든지,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되는 건 니들이 가능하게 만들면 되잖아, 사원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 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 본부장님은 출판사 출신이셨고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을 무역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 본부장님은 이제 출판사 출신이셨고, 옆에 있는 분도 동대문에서 도매 사업을 하시던 분이 이제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 경력이나 이런 거는 싹 다 무시한 채 본부장, 부장, 이사를 앉힌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실제로 이 대표님이 거래처를 뚫잖아요. 그럼 그 거래처의 남편분, 거래처의 아드님, 이런 사람들을 자기 회사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 전략을 짜신 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거는 자폭을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기고만장하고 대표님을 좀 우습게 보고, 우리한테 좀 이렇게 아쉬운 게 있으니까 우리 써준 거야, 이런 생각이 만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원들한테 정말 함부로 돼 있다고 해요. 쉽게 들어온 사람들인 만큼, 원래 쉽게 번 돈인 만큼 더 빨리 쓰는 거고, 쉽게 들어온 사람인 만큼 더 직장을 우습게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을 보고 사람을 채용할 때도 2차, 3차 봐가면서 이 사람을 채용하는 이유가 이 회사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름아름 지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안일한 태도로 일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사원이나 대리, 주임 정도 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깐깐하게 봐서 유학파 출신, 2, 3차 봐가지고 성실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심지어 경력자도 아닌데 그냥 막 앉혀놓고, 밑에 있는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을 앉히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갈까요? 예, 똑똑한 사람들도 다 알아보지 않을까요? 일단 이렇게 최악의 인사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 2, 3개월 만에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니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일비를 원래는
처음에는 하루에 3만 원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8천 원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하루 동안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밥값, 교통비 다 합쳐서 8천 원만 준다는 게 요즘 해외 나가도 물가가 생각보다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야만 해외 출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장에게 조금 달라고 했더니 그 부장이 너희 정말 군기가 빠졌구나. 우리 때는 그런 말 하지도 못했어. 1,000원 주고 순대 사오라고 하면은 나머지 돈은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채우는 거야. 그런 거 몰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굉장히 갑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4번 이상한 대표 마인드. 자, 이거를 눈치를 챘었던 거는 이 출장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굉장히 독특한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중국에 나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출장을 나가기 3일 전에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너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출장이야. 너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출장이야. 너 내일 출장이야.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안일하게 출장 일정을 잡았다고 해요. 그러더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버티니까 어느 날은 출장이야 라고 했는데 리턴 일정을 말해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환전해서 가져가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돌아오는 일정 없는데 그냥 와야 될 때 우리가 알려줄게. 일단 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출장을 나가는데 돌아오는 일정은 없이 그냥 사람만 외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출장이더라도 돌아오는 리턴 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장기 출장이 서로 약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보내버리는 거는 거의 뭐 갑질에 가깝죠. 그렇게 해서 외국에 나갔더니 월화수목금토일 모두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주말 근로까지 서슴없이 시켰다고 해요. 뭐 갑자기 이거 해. 너 밥 먹지 말고 저기 가서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사원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대체 휴무를 쓰려고 했더니 대체 휴무 승인을 계속 부장님이 안 내주신 거예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밤 10시고 새벽이고 아침 일찍이고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거 없이 다 일을 했는데 그 주말에 일한 만큼 대체 휴무를 쓰려고 하니 왜 거절하시냐라고 하니까 니들이 사원이라서 일을 일반 직원처럼 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유에서 거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갑질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다녔던 직원들한테는 그러니까 자기 라인이라고 불리는 직원들이죠. 그 직원들한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대체 유무를 써줬다고 합니다. 이뻐하는 직원들은 수당이며 뭐며 다 챙겨주고 미워하는 직원들은 진짜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법한 수당도 챙겨주지 않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신고를 당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그들을 자르지 않고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냥 신고해서 보상금 받으면 그 사원은 그냥 그 금액 받고 나가는 거고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고요.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그런 문제될 법한 직원을 자르지 않는 대표님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건 사고가 은근히 많았더라고요. 실제로 해외 출장 중에 특정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부장이 이제 이 음식이 되게 몸에 좋다더라 먹어봐라 이렇게 시키니까 그게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먹어라 이거 몸에 좋은 거다 괜찮을 거다 너 그때 먹었던 거는 과육 아니었냐 근데 이거는 그냥 즙을 짠 거니까 괜찮다 먹어라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바람에 추출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먹고 나서 직원이 난리가 났죠. 온몸이 발진이 났는데 제가 그 발진 사진을 받아서 봤거든요. 진짜 징그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진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신고감이다. 저 사람 제정신 아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이거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내 정상적인 근무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가서 말을 하니까 그 부장이 그 상황에서라도 조금 놀라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놀라기는커녕 비웃으시면서 네가 이렇게 해서 뭐 한국 간다고 해도 너 대신에 다른 직원이 와야 되는데 그럼 그 직원이 너를 되게 싫어하지 않을까? 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미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참아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마도 울고 갈 정도의 완전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인데 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급에 있다 보니까 이 직장에서는 그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무역회사라서 이게 해외 출장이 잦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대의 젊은 여직원과 자꾸 나이대가 있는 유부남 남직원을 이상하리만큼 계속 붙이더래요. 모 본부장이. 그래서 이 유부남이 먼저 찾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해외 출장이 잦은 거는 이해를 했지만 사실상 남자 직원이랑 같이 붙여
붙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 젊은 여직원이랑 같이 붙이니까 내가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니까 저 남자 직원이랑 나랑 붙여주고 저 여직원이랑 젊은 직원이랑 같이 붙여줘라. 또래의 젊은 직원이 한 명 더 있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본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대요. 근데 계획표를 보니까 유부남 직원이랑 젊은 여직원이랑 같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유부남 직원이 여직원한테 네가라도 가서 말을 해라 해서 여직원이 가서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직원이 본부장에게 가서 아무래도 제가 차장님이랑 같이 붙게 되었는데 조금 서로 너무 많이 불편하고 같이 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데 붙어있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다 보니 저희를 떨어뜨려 주시고 다른 분이랑 엮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 본부장이 씩 웃더니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붙이는 건 내 마음이잖아. 그게 불편한 거야? 혹시 둘이 정분이라도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그거 말씀 조심해달라.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아직 정분 나기 전이네? 그럼 계속 붙여야지? 이러면서 또 그 둘을 붙여서 해외를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갑질이고 사람들을 가지고 약간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다 2, 3개월 만에 그만두기 일수인 회사가 돼버린 거죠. 이런 회사가 어떻게 코스닥 상장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리노공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는 직원들 근속 연수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 대표님이 정말 별거 아닌 회사였을 때부터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정말 대표로서의 귀감이 될 수 있을 만한 행동만 골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가 돼야 코스닥 상장을 할 수 있고 코스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런 건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안일한 회사가 안 망한 게 다행인 거지. 코스닥은 무슨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자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것까지 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런 문화가 만연한 회사는요 참지 마세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직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다. 그래 난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 사회에 불균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나 스펙이 좋고 이렇게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들어가서 좋은 문화를 경험하고 나와야 되는데 최악의 회사에 들어가서 최악의 문화만 안고 나오면 얼마나 기운 빠지겠습니까? 국내산 직장인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한 2-3개 이상 아우르는 회사면요 그냥 퇴사를 조금 심각하게 고민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4-5가지가 얼추 맞는다 싶으시면요 그냥 나오세요. 그냥 망설이지 말고 바로 나오세요. 이 회사는 답이 없는 회사니까요. 말하면서도 씁쓸한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당장 탈출해야 되는 최악의 회사, 내 인생만 갉아먹는 회사, 생각보다 많이 있다. 오늘은 그 회사 중에 거의 TV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올 법한 회사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